네,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찾아온 또 8월의 독서 결산 시간입니다. 깔끔하게 또 이번 달 털고 갈 예정이고요. 저도 이번 달에는 좀 바쁘긴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책을 읽지는 못했던 게 아쉽긴 합니다. 목표였던 10권을 채우지 못했지만 8권을 읽었으니 저는 사실 만족스럽긴 해요. 좀 많이 바빴고 이사도 했는데 이 정도 읽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무튼 재밌는 책을 많이 읽은 달이어서 좋기도 해요. 잘 표현하고자 노력해 볼 테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이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추천하신 책이었고, 이 추천 영상을 보다 보니까 너무 끌리는 소설이었어요. 제목만 알고 있다가 도서관에 또 방문을 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발견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평범함을 다루는 이야기여서 너무 좋았고, 제가 생각했던 평범함은 사실 좀 무색무취의 회색 분자 이런 느낌이고 무난하다라는 어떤 단어와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힘든 일도 많이 겪고 좀 많은 생각이 좀 트이게 되면서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좀 알게 되었거든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되게 많은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조금 떨어져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 평범한 삶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턱대고 누가 이 책이 재밌냐 묻는다면 저 당연히 좀 뻔한 대답일 수도 있지만 어떤 건 재밌고 어떤 건 재미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단편 소설이 좀 모여있는 책이다 보니까 누군가의 취향에 맞는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재밌지만 취향이 갈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단편을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전 보편교양이라는 단편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이 소설은 40살의 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화자이고 고전 읽기라는 수업을 맡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화자는 자신이 맡은 이 수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단순히 과목을 준비한다 라기보다는 마음가짐을 좀 준비하고 학생들이 정말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기를 바래서 준비를 열심히 했죠. 하지만 이런 설렘과 준비와는 다르게 학생들은 다른 과목 공부를 하거나 엎드려 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국어 선생, 곽이라는 이 국어 선생은 아무도 나무라지 않고 혼내거나 하지도 않아요. 이 몇몇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었고 아주 잘 듣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등생인 은재라는 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재의 아버지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는 은재를 보고 좀 걱정된다는 항의 전화를 하게 되고 이 소식을 곽이 또 접하게 됩니다. 여러 이런 우려와는 다르게 은재는 서울대에 합격을 했고 은재에 대한 교과 평가를 아주 좋게 작성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좀 모순적인 게 보이는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소설들도 너무 재밌었지만 또 전조등이라는 소설도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웠고 제가 해석을 또 찾아봤지만 이 이야기가 사실 좀 어려웠어요. 이거를 보고 잘 해석하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이거는 좀 열린 결말로 해서 알아서 해석해 라는 마무리가 아니라 좀 같이 마무리를 책임져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고마웠던 소설이니까 열린 결말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돌이킬 수 있는 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올렸던 한 영상의 댓글로 어느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접하게 되었고, 일단 제목부터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아주 재밌는 책이겠구나 하면서 가지고 있다가 마음속에 도서관에서 몇 번을 제가 가는 도서관 되게 작은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책이 없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올 예정도 없고, 그래서 서점에 간 김에 후딱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아주 두근두근하게 펼쳐서 읽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대성공이었죠. 저에게 왜 이 특별한 책이냐면 초능력을 가진 세계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재밌게 읽었다는 게 너무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초능력이 나오면 저는 좀 필수적으로 유치함이 따라오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아주 흥미로워서 좋았고요. 아주 이 거대한 싱크홀에서 살아나온 피해자들의 이야기인데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좀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초능력을 가진 집단들이 두 가지 파로 나뉘거든요. 주인공으로 나오는 여자분은 이 초능력을 가진 집단 중 하나와 협업하는 경찰 소속의 여자 경찰입니다. 그러다가 협업하지 않는 이 다른 초능력 집단에 스파이로서 잠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이 여자 경찰로 나오는 주인공도 사실 싱크홀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은 초능력자냐 아니냐?
봐보시면 알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이 뒷 내용이 어느 정도 좀 상상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상을 뛰어넘는 또 다른 재밌는 전개가 있을 것이다. 판타지스럽지만 이 가운데에서 로맨스도 자리 잡고 있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소설입니까? 관심 있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정말 스토리도 탄탄하고 이 첫 시작과 끝이 잘 연결이 되어 있는 소설이라서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 책은 읽다라는 김영하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시리즈로 나와 있는 책인데요. 보다, 말하다, 읽다 이렇게 있는 책인데 앞에 있던 보다와 말하다는 이미 읽은 상태였고 이 남은 읽다라는 책만 읽으면 되는 상황에서 도서관에 갔는데 누가 마침 딱 반납을 한 거예요. 집어서 제가 빌렸죠. 사실 저는 김영하 작가님의 소설보다 에세이의 엄청난 빅팬이거든요. 김영하 작가님 에세이만큼 정말 감명 깊게 받았던 에세이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또 기대가 그만큼 쭉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사실 좀 실망을 했습니다. 제목처럼 작가님이 읽으셨던 고전 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거든요. 당연히 작가님이시고 책을 좋아하시니까 이해도가 너무 높고 작가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에는 저라는 독자에게는 조금 버거웠습니다. 제가 읽지 못했던 책이 너무 많았고 10분의 9를 몰랐어요. 그래서 큰 공감을 얻지 못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몰입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공감을 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다 보니 몰입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다음에는 고전 문학에 빠져든 후에 그 후에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조금 더 소개해드리자면 보다라는 책을 그냥 쉽게 접하기에는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이 말하다, 그 다음이 읽다,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뭐 읽기 쉬운 단계를 따지자면 그렇고요.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읽은 책은 이방인 책이고요. 이거는 까미의 대표적인 소설이잖아요. 방금 전에 읽었던 읽다라는 이 책에서 알게 됐던 아주 유명한 문장을 알게 됐던 책인데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제였을지도 라는 이 문장은 좀 묘하게 으스스한 기분을 들게도 하고 좀 궁금함을 자아내는 첫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빠져들게 만드는 이 첫 문장이 너무 좋았고 저도 엄마가 오늘 죽었는지 어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이런 파렴치한 자식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읽으면서 좀 생각이 바뀌기도 했어요. 뭔가 계속 읽고 싶고 이걸 읽고 있는 내가 너무 좋고 이 책이 안 끝났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런 기분이 들게 한 좀 너무 좋았던 책입니다. 그 좀 뭔가 고리타분하고 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필력이 미쳤어요. 그냥 너무 재밌고 내용의 전개가 확확 변하는데도 뻔하지도 않고 막 뜬금없지도 않아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메르소가 어머니의 죽음을 무덤덤하게 보내고 해변에서 그냥 놀아요, 다음 날에. 그래서 뭐 하는 애지? 싶긴 한데 그 후에 여러 사건을 겪고 죽음을 마주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하면서 드는 다양한 생각들을 보면 아, 이 책이 되게 유명한 이유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에 사실 큰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상 죽음을 마주할 때의 어떤 느낌? 이게 또 너무 궁금하고 사후 세계가 있을까? 없을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끔 자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무의미함, 허무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찰할 수 있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은 설명하는 게 너무 뚱그름 잡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데 저도 잘 설명하고 싶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지만 느꼈던 감정을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제 그릇이 너무 작나 봐요. 읽어보고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추천. 그리고 다음은 파쇄입니다. 이 책은 제가 파과라는 책을 읽은 후에 알게 된 책이에요. 저는 이 파쇄라는 책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에 와 미쳤다 싶었어요. 왜냐면 책에도 외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바로 빌려서 읽었거든요. 파과를 읽고 한 2달 정도 지난 후에 읽었지만 파과의 줄거리를 잊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파과도 재밌었으니까. 이 분량이 길지 않은 이 파쇄라는 책도 단숨에 몰입해서 확 읽어버렸어요. 그럼 너무 재밌었다라는 뜻이고요. 파쇄의 내용은 외전이니만큼 파과에 나왔던 주인공인 60대의 여성 살인 청부업자인 조각이라는 사람의 어린 시절을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조각이 어떻게 살인 기술을 배워왔고 이 기술을 알려준 스승 류에 대해서도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일단 마음 먹고 칼을 들었으면 망설이지 마 라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 저는 이 문장이 소설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빌리는데 사서 선생님이 저한테 파과는 읽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뜻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파과라는 책을 읽고 파쇄를 읽으시는 게 더욱 재밌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파과에 이어서 파쇄도 너무 재밌으니까 꼭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또 파쇄와 파과를 쓰신 구병모 작가님의 소설, 유명한 소설인 아가미를 또 읽어봤습니다. 구병모 작가님이 이렇게 소설을 쓰시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재밌는 책을 또 써주셔서 행복했고요. 이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내지? 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 세계관 설정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주 눈에 보였던 책이고 제목이 일단 너무 눈에 띄잖아요. 아가미라는 게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도서관에서 발견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떡해요? 볼 수밖에 없겠죠? 읽게 됐고요. 그냥 재밌어요. 일단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떤 아버지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호수로 투신을 합니다. 아버지는 죽고 아이는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아마도 아가미라는 게 생기게 된 거예요. 이 목 뒤에 아가미가 생겼는데 이 떨어진 이 아이를 호수 근처에 살던 어떤 노인과 이 노인의 손자 강하라는 아이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살아남은 아가미가 있는 아이의 이름을 곤이라고 짓고요. 같이 집에서 살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아감이 달린 이 아이를 데리고 잘 살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이 노인은 둘째치고 이 강하라는 애가 약간 좀 싸가지 없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 고니한테 좀 물고기 같으니까 물고기 새끼야 이러고 너 회 쳐버린다. 그러니까 회로 팔아버린다. 이런 을 막 서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곤도 약간 주눅 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분도 없어요. 무신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막 죽어라 사는데 이 이후에 강아를 이 노인에게 맡기고 갔던 강아의 엄마가 집으로 찾아와요. 이 엄마는 사실 약간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강아도 엄마에게 정이 없고 노인도 약간 꼴 보기 싫으니까 집을 계속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이라는 아감이 달린 아이와 강아의 엄마가 거의 둘이 집에서 계속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곤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강아의 엄마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재밌겠죠? 이 이후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직접 보셔야 되니까. 아무튼 저는 이런 소설 너무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 그런 판타지한 소스가 들어간 소설. 이 판타지를 독자들은 알지만 그 판타지를 갖고 있는 이 소설 속 세계관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 판타지스러운 내용을 몰라. 이런 게 너무 저는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요. 이 아감이 달린 사람이 실제로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닌다는 이 설정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전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강하라는 인물도 제가 설명드린 것만 보면 되게 나쁜 놈 같지만 사실 되게 츤데레 같은 모습들이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 설명이 조금이라도 흥미를 유발했다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재밌거든요. 제발. 그래서 다음은 파리의 아파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그냥 연애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샀어요. 왜냐면 표지에 누가 봐도 연애소설일 것 같아. 아무튼 저는 사실 이것도 제목이 파리의 아파트가 아니라 파리의 여인들로 보고 샀어요. 눈이 약간 삐꾸가 됐나 봐요. 완전 로맨스 소설 매니아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알고 보니까 추리소설이더라고요. 귀욤 미소라는 작가님이 쓰신 이 책은 파리의 어떤 한 아파트에 동시에 예약한 두 인물로 시작이 됩니다. 임대업자의 실수로 방에 두 명이 계약을 한 거예요. 한국식으로 가면 이류 드라마 설정이죠. 하지만 이거를 뭐 비밀 동거하고 막 거기서 로맨스가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아파트의 전 주인은 쇼 로렌츠라는 아주 유명한 천재 화가였거든요. 천재 화가가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근데 너무 좀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사건이어서 이 사건을 잘못 들어온 이 두 명의 남녀가 파헤치게 됩니다. 사실 여자분은 그 경찰 출신이었고 파르느라는 남자는 작가 출신이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 쇼 로렌츠의 죽음뿐 아니라 이 쇼 로렌츠의 아들 줄리안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행방을 좀 쫓으면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상처도 서로 좀 이해하게 되고 서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비밀들이 하나하나 벗겨질 때마다 재밌게 읽고 좀 몰입해서 읽은 책이기도 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추리소설을 읽게 됐는데 당연히 재밌어요. 재밌지만 와 진짜 대박 미쳤다 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건 아니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행의 이유라는 책인데요. 요거는 이 책은 제가 세 번째 읽은 책이에요. 그만큼 너무 재밌었고 너무 큰 여운을 항상 읽을 때마다 남겨주는 책이에요. 누가 막 꼭 책 추천해달라고 하면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책인데 읽을 때마다 여행하고 있는 기분도 들고 여행 갔던 추억도 떠오르고 막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만드는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즐겁게 나답게 여행했던 거는 제주도에 혼자 갔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여행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트였어요. 아, 내가 원하는 여행은 혼자 하면 더 잘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유는 몰랐어요. 왜 그럴까? 이건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답이 명확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많이 또 오래 여행을 해보신 작가님의 생각을 공유받으니까 너무 좋은 것도 있었고 읽고 나서 제일 와닿은 부분은 여행에 대한 외적인 이유와 내적인 이유로 갈린다는 이런 이유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바다를 가서 멍을 때리고 싶어서 제주도를 갔다. 이게 외적인 이유인 거고 실제로 바다에 가서 또 보면서 보고 돌아오면서 겪는 어떤 나만의 또 생각, 내적인 이유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여행을 되돌아보면 저는 그냥 혼자 보내기 아까워서 이 연휴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있기 싫어서 제주도로 갔었던 거거든요. 이게 저의 외적인 이유였던 거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도 알게 됐고 좀 도전을 하게 됐고 제가 생각했던 직업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었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여행을 돌아오면서 생겼던 내적인 이유였던 거죠. 제가 여행에 대해서 바뀌었던 생각은 좀 우연이라는 것이 파고들 수 있는 틈을 주는 여행이 전 이제 좋아졌어요. 저는 되게 계획하고 여행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완벽한 계획을 하는 그런 여행도 너무 재밌고 의미 있겠지. 순간순간마다 아쉬움이 저는 항상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좀 틀어지면 꼬이는 기분이 든달까? 약간 이런 기분이 있었는데 어떤 그냥 대략적인 큰 계획 속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주면 비로소 내가 겪으면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읽으신다면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영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여행을 앞두셨거나 뭐 여행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의 이번 독서 결산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고요. 이거 영상을 지금 세 번째 찍고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는 날라갔고 두 번째는 마음에 안 들어서 아무튼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많은 정보, 좋은 설명, 아주 흥미롭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도 좀 연구해서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남은 8월도 잘 보내시고 얼마 안 남았겠지만 이제 돌아오는 9월도 잘 보내시길 바래요. 가을을 위해서 안녕히 계세요.